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 관련 규칙 중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은 작업 환경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주는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하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모. 둘,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대 또는 안전벨트. 셋, 물체의 낙하, 물체의 끼임, 감전, 정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화. 넷,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다섯,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면. 여섯,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 일곱,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방열복. 8.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은 방진 마스크. 9.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은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10. 이륜자동차 운행 작업은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두 번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를 올바르게 지급하고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보호구의 종류를 함께 살펴볼까요? 보호구에는 보안경, 청력보호구, 보안면, 안전대, 안전장갑, 보호복, 안전모,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그리고 전동식 호흡보호구와 안전화가 있습니다. 우선 안전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 충격, 부딪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기 전에 모체의 상태, 착용제의 무결성, 충격 흡수제의 상태, 그리고 턱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머리 고정대를 조절한 후 귀 양쪽에 턱근이 위치하도록 조절하고 턱근을 견고히 조여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화입니다.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 충격, 찔림, 끼임, 감전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줍니다. 안전화를 착용하기 전에 작업 성격에 맞는 가죽재, 고무재, 정전기 방지 등의 안전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화를 착용하는 방법은 발 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한 후 끈이 풀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꽉 조여 착용하고 안전화를 꺾어 신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죠. 밀폐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식재의 사망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사고에서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재해자의 1.1% 정도지만 질식재에서는 이 비율이 47.4%로 매우 높습니다. 즉, 2명 중 1명이 질식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될 만큼 이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밀폐 공간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산소 부족, 유해가스,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밀폐 공간은 무색이며 무취의 죽은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공기란 미생물이 번식하여 단시간 내에 산소를 소모시키는 공기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 등의 화학적인 질식가스가 존재하는 공기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발생했던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A시설관리공단 협작물 종합처리기 저류탱커에서
피해자가 탱크 내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하여 탱크 바깥으로 꺼낸 뒤 응급 조치를 하고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탱크 내부 공기질 측정 결과 산소 19.9%, 황화수소 74ppm, 일산화탄소는 23ppm이 검출됐고 특히 황화수소는 노출 기준을 최대 7.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관리 부실을 들 수 있습니다. 재해 원인 조사 결과 재해가 발생한 탱크 내부는 밀폐 공간으로 지정 관리해야 하지만 지정 관리되지 않았고 밀폐 공간의 작업 허가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며 밀폐 공간 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 기록이 없었습니다. 또한 밀폐 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 금지 표지판을 게시해야 하지만 이 또한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하지만 작업 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을 외부에 배치하지 않은 것이 이번 재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화수소 중독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미생물의 번식이 쉽게 일어나죠. 따라서 밀폐 공간 내에서는 찌꺼기 부패나 고인물 속의 미생물 번식으로 인해 다량의 황화수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으면서 물 표면을 덮고 있던 얇은 막이 파괴되면 황화수소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밀폐 공간 내 황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며 고농도 황화수소에 노출된 사람들은 호흡신경이 마비되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황화수소 질식의 경우 양돈 농가의 분뇨 집수조 및 오폐수 처리장 맨홀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한 조치와 보호 장비를 준비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질식사고와 황화수소 중독 등 밀폐 공간에서의 안전사고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밀폐 공간에서의 안전한 작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들은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따라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환기. 밀폐 공간 내 죽은 공기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팬을 이용하여 공기를 급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공기를 유입하고 죽은 공기를 배출시킵니다. 두 번째,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밀폐 공간 내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산소가 충분하지 않거나 유해가스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호구 착용. 환기팬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환기팬 없이 작업을 하게 될 경우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한 호흡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구는 질식사고와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기,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환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업 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을 위해 각 종류별로 착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진 마스크입니다. 방진 마스크는 먼지를 막기 위해 사용되며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방진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를 컵 모양으로 펴세요. 그 후 아래 방향으로 머리끈을 내려놓습니다. 턱 아래 부분에 마스크를 가볍게 대고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끈을 당겨서 착용합니다.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펴서 얼굴과의 간극을 막아주고 코 부분을 구부려서 코와 잘 맞도록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가 완벽히 밀착되었는지 확인하는 밀착 검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방독 마스크입니다. 방독 마스크는 독가스나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며 올바른 착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독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깁니다. 목 뒤에서 목끈에 고리를 끼워주고 목끈을 조절하여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킵니다. 밀착 검사를 통해 마스크가 공기로부터 잘 차단되는지 확인합니다. 음압 밀착 검사를 통해 마스크와 얼굴 사이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송기 마스크입니다. 이 장비는 작업자의 호흡기를 보호하며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작업자에게 공급합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풍기, 호스, 유량 조절 장치, 안면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송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송기 마스크를 송풍기와 호스로 연결하고 호스와 안면부를 연결한 뒤 누설이 없도록 확인합니다. 송풍기의 전원을 연결하고 안면부에 공기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호흡기입니다. 이 장비는 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기 밸브의 압력계 잔압을 확인합니다. 용기 밸브와 고압기, 등지개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양압 조정기를 안면부에 결합해줍니다. 등지개를 어깨에 걸치고 고정시킨 후 허리 버클과 가슴끈을 조절하여 고정합니다. 면체 호스를 멜빵에 있는 소켓에 연결합니다. 면체를 얼굴에 맞추고 머리 조절끈을 당겨 고정시킵니다. 용기 밸브를 개방한 후 호흡을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락사고 높이별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추락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10m 이상이 아닌 3m에서 10m 미만의 높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m에서 5m 정도의 높이라서 낮다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 발판을 사용할 때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 중 추락사고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해수 처리 설비 제조업체에서 재해자가 고정하지 않은 케이크호퍼 상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케이크호퍼가 기울어지며 재해자가 떨어진 추락사고입니다. 이번 추락사고의 원인으로는 작업 발판 없이 추락 위험이 있는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호퍼 경사부 시점을 기준으로 양단 하중 및 무게 중심에 따라 구조물이 기울어져 움직일 우려가 있으나 케이크호퍼에 대한 고정 및 지지 조치 없이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더욱이 안전모와 안전대 등 추락 위험을 경감 및 방지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과 예방대책을 꼭 실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작업 발판 사용 전에 작업하는 바닥이 평탄하며 미끄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중인 장소에 넘어짐 방지 장치인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보호구 착용을 2번, 3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보호구 착용은 여러 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작업 발판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해야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수칙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고소작업대나 비계가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대 길이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며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안전모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험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중에도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며 예방조치를 철저히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주의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다양한 안전보호구의 종류와 착용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셨길 바라며 꼭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